정도로 화가 나고 집 앞에 숨어서 그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것.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래도 네가 왜 신경 쓰는데? 아니 그거 아까야! 촬영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올 말 알다 그랬잖아. 돌아올 수 있는 일이죠. 당신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젝트 위험한 마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아침, 마주오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침부터? 무턱대고 화부터 낸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무지막지한 폭행의 이유는 그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것.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늦게 온 손님의 음식이 먼저 나온다고? 이렇게 열폭부터 한다면 해결도 너무하네. 아줌마! 예. 내가 먼저 시켰잖아! 이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분명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머리를 잔인하게 공격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잦아지는지. 그리고 그건 다 마음의 병 때문이라는데요. 부장님, 저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떡해. 똑같이 하는 약혼하고. 아니, 약혼.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갈등. 지나치게 욱하고 미친 듯이 폭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15분쯤 29살 김모 씨가 여의도동 국회 맞은편 길가에서 옛 직장 동료인 남녀 2명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김 씨는 시민들이 제지하자 달아나다가 길을 가던 남녀 2명에게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신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통계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과도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 4년 사이에 욱하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의 수가 1,660명에서 3,01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젠 화를 참아서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서 병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리고 불을 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가 전체 강력 범죄의 46%를 차지할 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스스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일까요? 한 남자의 사례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평화를 결정짓는 건 단 한 사람입니다. 너 오늘 저녁 안 먹네? 늘 희생만 하는 엄마와 귀염둥이 막내. 책임감 강한 첫째가 아닙니다. 이거 케이스가 나오고 190cm의 키에 인상 한번 강한 둘째 상민 씨인데요. 이건 또 왜 이런데? 너 위약금 60만 원 남았다는데. 몰라. 아는 거 없어. 니 탕 맞지? 몰라. 아는 거 없어. 힘들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누나를 대신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엄마 2층, 3층까지 다 올라갔다고 하지 말고. 왜 2층, 4층까지 올라가는데? 진실을 알아야지. 전화를 내가 무뚝뚝한 유머와 짓궂은 장난으로 집안 분위기를 띄우는 남자. 그건 없고요. 배째. 얼마인데? 12,000원. 그가 웃으면 가족은 함께 웃게 된다는데요. 문제는 그가 돌변할 때입니다. 네가 왜 신경 쓰는데? 친구가 돈 빌렸어, 20만 원. 뭐 하려고 20만 원씩이나 빌리는데? 10만 원 빌리지, 20만 원 빌리지. 나쁜 짓에서 나온 거 아니지? 돈이 어디서 났냐는 엄마의 질문에 기분이 상한 듯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데 친구 빌리는 애야? 왜? 네가 전화할 필요가 없는 애라, 걔는. 잔뜩 불이 났습니다. 빨리 가. 아니 가는데 너를 너한테 20만 원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다는 듯 가라. 엄마를 거세게 밀어버리는 남자. 말릴 틈도 없이 폭력은 이어집니다. 가. 우리가 아는 상민 씨가 맞는지 진짜 말 많아요, 진짜 시끄럽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네, 알다가도 모르겠는 상황이라서 저도 파악이 잘 안 돼요. 늘상 있어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벌써 2년째 화가 난 아들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화가 나고 어떻게 돌변하는 건지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시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직장이 없는 상민 씨는 방 안에 있었는데요. 상민아 밥 먹었나? 밥 먹었어? 우리는 상민이가 들어오면 다 긴장을 하거든요. 네가 뭐 긴장을 하는데 말하는 소리 임마. 다 긴장하지 너 때문에. 말이 좀 거칩니다. 기분이 상한 걸까요? 싫어. 오늘 네 엄마랑 맨날 군이 가자 그랬잖아. 너랑 안 가요. 그래 나 안 가도 되니까 아저씨들하고 한번 가봐. 그때 방을 박차고 나오는 아들. 입에서 나올 말 알다 그잖아. 하지 말라고.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디서 화가 난 걸까요? 그냥 군이 가라 그랬지. 엄마도 그냥 그 얘기. 작은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란 말이 잘못된 거랍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제 막 11살 된 어린 동생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때리려 하는 걸까요? 너하고 나하고 없으면 얘들은 살잖아. 얘들은 살잖아. 내가 이쪽 구석에 나간다잖아. 돈 내놔. 나한테 왜 달락하는데? 나가. 왜 누나를 때리는데? 하지 마. 저 아침부터 개더럽게 만든. 어서 함부로 진짜. 오늘 촬영하지만 기분 안 좋아요. 괜한 제작진에게 화풀이를 해대는 남자. 그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작은 아버지였어요. 돌아가셨겠지만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은 난 아직도 기억해요. 알코올 중독자를 잘 죽었다. 내가 한 짓도 어느 정도 기억해요. 나도 심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집에 심했다는 생각도 있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다는 남자. 그런 아들을 견뎌야 하는 어머니의 하루는 늘 위태롭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커버린 20살 아들의 폭력은 수치를 넘어 공포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제 손으로는 더 이상 치료하기가 더 힘들고 우리 상미가 감당이 안 돼서 친구들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5만 원 내놓으래. 돈이 없다 그러니까 때리고 누르고 먹주르고 네가 옛날에 나를 밖으로 내쫓았으니까 너도 나가보라고 하면서 그냥 잠옷 입은 상태로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 신발도 못 신고 그래 그 한겨울에 쫓겨가서 그냥 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서 지옥 같아요. 상민 씨는 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집안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가 카메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자친구 가서 볼 거라. 여자친구가 왜 안 왔는데 공에? 친구 어디 만나? 뭐? 친구 어디 만나? 너 여자친구 이름 뭐니? 왜? 너무 어쩌라 나 진짜 남의 앵커 긴강하게 망치라 하지 말고.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화를 냅니다. 알았어. 지금 29세에 모르거든. 카메라 네 내가 대충 파악해요. 가만히 있어. 네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함부로 설치지 마. 엄마의 관심이 카메라를 의식한 가식적인 행동이라 화가 난다는 겁니다.
황당한데요. 할 말 있나? 아유, 뭐? 없어. 가라고 갔다 사진이나 찍고 와. 하지만 그의 이유 없이 치밀어 오르는 화가 혼자만의 의심에서 나온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 초에 밖에 영화 지금 몇 돈지 아나? 몇 돈데? 영화도 안 들어갔을 기다. 이번엔 남자가 신이 났습니다. 엄마에게 오늘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딱 떨어졌네. 너 이건 누가 건데 이거 교통카드? 나 직구에 돌아다니더라. 영화용도네. 줘봐 이거 돈 얼마? 엄마가 화제를 바꾸자 주먹이 나갑니다. 이 분노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인 건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왜요? 빨리 열어. 왜? 이미 밖에서부터 성이 잔뜩 난 남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 잘랐나? 이번엔 어떤 이유로 화를 내려는 걸까요? 왜? 바로 오냐? 접혀놓고 와. 접혀놓고 와. 아침 새벽에 간대지. 네 엄마랑 가서 밥이나 보라 그래. 자, 너 먹지 말고 잠겨 먹었으니까. 뜻밖에도 남자는 동생에게 자신의 야식을 나눠줄 뿐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요. 이번엔 욱하지 않는 걸까요? 이거밖에 안 주나? 하나 더 받아봐. 그런데 안다! 또 화가 났습니다. 진짜. 뭐라고? 네가 한 거 다 알아, 이 이번엔 그 불똥이 동생에게로 튀었는데요. 점잖게 거절해도 될 일을 이상하리만큼 사납게 반응합니다. 화를 내는 걸로 부족한 걸까요? 이번엔 동생에게 기합까지 주는 남자. 야, 반대 집을 떠나 좀만 더 줘. 야, 애 왜 가는데? 일어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나 좀만 같이 먹잖아. 어차피 다 못 먹잖아. 안 먹어요! 뒤늦게 동생을 발견한 누나가 급히 일으켜 세워보지만 아, 좀만 같이 지금 동생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하네요. 일어나. 못 들어보자. 아, 좀 가. 결국 엄마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야 남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 얼굴 한번 사줄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남자의 분노를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출근할게요. 네. 상민 씨 거기 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저 자신이 욱하는 순간 원하는 만큼 화를 내는 것만이 그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 때문에 가장 상처 입고 있는 것은 아직 11살밖에 되지 않은 남자의 막내 동생 주연입니다.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손톱 물어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언제가 제일 편해? 잘 때요. 뭐라고요? 잘 때요. 잘 때? 네. 어떨 때는 불편하고요? 영화가 때릴 때. 어디를 어떻게 때려? 그냥 아무데나.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한 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작은 손으로 조심스레 그려낸 그림 속에는 긴 회초리를 들고 서 있는 형과 그런 형의 옆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연인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걸까요? 내 기억은 좀 싫어요. 응? 내 기억은 좀 싫어요. 어떤 거를? 형이 들을까봐 좀 무섭지. 어쩌면 11살 동생에게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동생의 마음을 남잔 알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남잔 이토록 무서운 질주를 왜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해 남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분노 레벨이 너무 높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오만 사람한테 지금 다 약간 공격적인 그런 태도도 강하고.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화나는 것 자체를 푸는 방법 자체가 자기가 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화를 내는 거. 충동이 올라오는 거를 사실 이렇게 그걸 막 참는 그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걸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없이 바로 하는 게 아닌가. 이유를 불문하고 갑자기 폭발했다가 이내 또 식어버리는 남자의 이상한 폭력성. 그런데 뜻밖에도 남자에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그때마다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것을 정신의학계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병인데요. 일단 화가 치밀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의 기능이 마비되고 상황 판단이 안 되고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정신병이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환자는 사소한 일에 미친 듯이 화를 내고 폭발한 직후에는 금방 기분이 좋아지거나 화내기 이전에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에게만 화를 냅니다. 그래서 가끔 화를 일으킨 대상이 아닌 엉뚱한 대상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나리 씨는 또 다른 증상 때문에 끌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한다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열이 나면 그냥 확 올라와 버려요. 그냥. 이게 남들은 다 한 단계가 딱 한 단계 올라간다는데 저는 확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열이 받으면 애들한테 손이 찌검이 가니까 또 이제 그거를 제가 화 풀 때까지 그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때릴 때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어디 피라도 보면 깜짝 놀래갖고 보는 거 좀 미안하다고 그러고 애기한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 다짐하지만 뇌가 멈춰버린 것 같은 무의식 중의 분노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두렵긴 두려워요. 어쩌다가 이러다가 진짜 애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됐을 때는 그게 앞이 안 보이니까.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특히 뭐 무서웠고 또 엄마를 때리는 것도 봤었고 또 우리 운다고 아빠가 우리한테 폭력을 쓸 뻔한 그런 아빠의 눈을 봤었고.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때리고 있을 때 우리 아빠의 모습이 나오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의 내 자기 눈에 비춰오는 내 모습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분노 조절 장애로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팔목에 수놓아진 수많은 상흔들, 모두 화가 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자해한 흔적들인데요. 모르시죠?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 한 6년 된 것 같아. 그냥 화가 나거나 좀 그럴 때. 그래 자해한 것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왜 자해했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아빠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막 때리고 뭐 칼도 설치고 막 이렇게 이제 쫓기나고 뭐 발주소가 있고 막 그 정도. 너무 걱정했어요. 저러다 죽을 것 같아서. 이대로 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공영 주차장. 양복을 자신의 화를 주체 못해 묻지마 폭행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이웃이 되지 않을지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은 두렵다는데요. 그들은 어쩌다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걸까요? 중학교 동창 A씨의 배를 찔렀습니다.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약간 충동성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선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뇌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분노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두엽 쪽이 우리가 뭐 화를 억누르는 거, 뭐 순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두엽 쪽이 손상을 받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나타내는 게 관찰이 됐었어요. 성장 과정에서 전두엽이 손상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상민 씨의 분노 조절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뇌파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화를 낸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순간 급격히 치솟기 시작하는 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약 3배나 가까이 빠르고 높게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뇌 활동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뇌 기능적으로 이 심리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분노에 대한 이런 뇌의 활동 에너지가 아주 폭발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이 분노의 에너지죠.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측두엽에 비해 전두엽의 반응이 현저하게 느리다는 겁니다. 어릴 때 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본능적인 뇌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뇌는 거의 사춘기 때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뇌가 성장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집안의 문제라든가 학습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인치 친구로 인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 때 일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장 뒤에 입은 마음의 상처. 그것이 전두엽에 손상을 주고 그의 분노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 거라는데요. 대체 그의 머릿속을 잠식한 마음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으면 치유의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다른 20살 또래들과 똑같은 모습인데요. 그냥 뭔가 딱 보면 챙겨주고 저래 혼자서 막 이렇게 세 보이고 그런 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외로운 것 같으면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형이 오히려 저희한테 좀 많이 챙겨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모양인데요. 그런데 야 가자 야 나중에 남자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일하지 마라. 야. 가족과 함께였다면 이미 분노가 터져 나왔을 상황인데 어쩐 일인지 밖에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분노 폭발은커녕 남자는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 전화 두고 나서. 두번 오든 말든가 얇아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 한 통. 별다른 이유 없이 누나에게 딴지를 거는가 하면 엄마 건들지 마. 잘라고. 아파서 누워있는 동생에게 이유 없는 주먹질을 해댑니다. 왜 집 밖에서는 참을 수 있는 화를 집 안에선 참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 패지 마. 줘. 너 그렇게 했지? 좀 꺼다. 그렇게 해요. 지연 얼굴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질주하는 그의 분노가 이 집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본인도 그거 알죠? 바깥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 예, 바깥에서는 전부처럼 배수를 잘 됩니다. 웬만한 건 다 돼요. 근데 집에서 들어서 얘기를 배수를 자체가 안 됩니다.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집에서는 그럴까요? 저도 자세히 모르죠. 그가 숨기고 싶은 마음의 상처,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마음속 상처를 털어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민이는 수줍음하고 부끄러움을 타서 항상 내 뒤에 숨어있던 아이였어요. 남편이 술 먹고 오면 나도 때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컸어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폭력. 상민이가 그걸 똑같이 닮은 것 같아요. 아들은 눈을 떴을 때부터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거기에 딴 살림을 차린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상처는 아프게 자리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요. 사실일까? 상민 씨에게 아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회피는 되잖아. 네가 벌었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상정이 안 돼. 이 녹음 해놓은 이유가 완벽하게 아버지랑 오늘 따로 산다 이걸 위해서 녹음 자체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본인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 집의 가족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가족을 위한 것도 있겠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녹음이나 누나 내가 제 큰 내역육이나 이런 걸 받으면 내는 문제에서는 민사법이 최고로 확실하죠. 게다가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는 아버지의 각서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오직 돈과 계약으로 설명되는 부자지간. 사랑과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구멍나버린 부자지간. 늘 부족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상민 씨의 상처인 걸까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민 씨가 한창 들떠 있습니다. 아빠가 아픈 상처고 트라우마라면 이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아빠 있어요? 아빠 만나러 왔는데?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갖고. 얘기할 말 있어갖고 왔어요. 아빠 몇 시에 오는데요?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아쉽게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 회사로 들어오던 누군가가 남자를 보곤 급히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자마자 대뜸 화부터 내며 주먹질을 해댑니다. 이 왜 찍어 남아 허락도 없이. 우리 찍어 뭐 이런 것들이 나도 말.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럼 독하라.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아니라 얘네 아빠 납품 갔어. 아까 얘기했지. 아빠 어디 갔냐 납품 갔다 했지. 남자의 큰아버지라는데 왜 조카를 보자마자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둘렀던 걸까요? 상민 씨를 미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나 인간 안 돼요. 뭐 프로그램이들 이거는 뭐 자는 거 보는 거 자체도 싫어. 걔들 엄마애도 그렇고 저 엄마 동생도 그렇고 자도 그렇고 뭐 가서 식구도 보는 거 자체가 싫어. 나는 이해는 못하겠어 자거든. 저 있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데 쟤는 다 동생 놈은 또 자그마이 하고 아까지 하고 산대요. 나는 막 쳐다보면 짜증나더라고. 큰아버지에게 상민 씨 부자는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가정을 버린 동생도 무섭게 돌변하는 조카도 두렵다는데요. 그를 버린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성씨를 사용하는 아버지의 핏줄, 그들에게도 상민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분노 조절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걸까? 김지연 원장님과 함께 상민 씨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페이스 조절이요. 페이스 조절? 네, 부모한테는 페이스 조절이 안 되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페이스 조절이 안 돼요. 그전에는 엄마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사이야.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지금이 더 확실하게 나빠졌죠. 확실하게 더 나빠졌고. 짜증나요, 대화하다 보면. 무조건. 아빠는 괜찮아요? 아버지랑도 요즘 사이 안 좋아요. 아버지랑도? 아버지랑은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작년 4월 달이요. 작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 자고 뺑소니 쳤어요. 뜻밖의 사실입니다. 남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내가 하는 걸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적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판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데? 판정하는 건 아니고요. 적는 거는 제가 면담한 거를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 정도까지의 분노는 아니죠. 아버지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아버지 차를 갖고 뺑소니를 쳤다든지. 아버지가 아니라면 상민 씨의 뇌를 망가뜨린 마음의 상처는 무엇인 걸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분은 약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해석하신 대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경험을 하지를 못한 거죠.
감정의 소통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남자. 그런 그의 심리 상태를 파고들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웃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죠. 어떨 때 본인이 저렇게 웃었을까? 없는데? 거의 저렇게 웃은 적은 없어요. 지금 이 사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짜증나네. 엄마랑 대화하면 그렇게 돼요. 이 사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이요. 뒤에 풍경이 없는 건 집이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저건. 그러니까 왜 바깥에서 저 아이는 저렇게 올까요? 누구한테 맞았겠죠. 엄마한테 맞을 때. 이 사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네요. 이 얼굴에 다 티나가 있잖아요. 성질났다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표출해야 돼요. 바깥에는 참는데. 엄마랑 대화하면 저렇게 돼요. 엄마한테 맞을 때. 엄마한테 표출해야 돼요. 왜 화나고 짜증나는 상황을 전부 엄마와 연관을 짓는 걸까요? 엄마에게 그 해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피곤하면 그대로 눈물도 나오고. 고민 끝에 우리는 무의식에 자리 잡은 모자의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는데요. 점점 더 눈꺼풀이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런데 내 배를 막발로 차요? 누가 했습니까? 남편이 배를 발로 차요.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데? 엄마의 마음속 가장 아픈 기억은 남편에 대한 기억이었는데요. 우리 애 새끼들도 좀 챙겨보라고. 맨날 네 엄마하고 네 형만 챙기지 말고 내 새끼들도 좀 챙겨보라고. 내 새끼들 좀 챙겨보라고. 여지껏 남편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그 어떤 굉장히 불쾌한 기억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마음속에서 어디를 안겨준 그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하나 둘 셋. 자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폭력과 외도로 얼룩진 상처를 털어버리고 아들에 대한 기억을 건드려봤는데요. 아드님이 뭐 때문에 엄마한테 그렇게 못마땅하게 행동들을 한다고 그러는가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상민이가 예. 어릴 때 내가 때렸대요. 예. 많이 때렸대요. 많이 때려서. 예. 예. 똑같이 해줘야 된대요. 상민 씨를 때렸다는 겁니다. 훈계가 아닌 구타로 아들을 아프게 했다는데요. 그리고 터져 나오는 충격적인 비밀. 아빠하고 똑같아서 예. 미안한데 예. 내 앞에서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미안해.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또 다른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질 때마다 그만큼 아프게 엄마는 아들을 때렸습니다. 근데 나한테 만만한 건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아이들한테는 또 가해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아이들한테 푸는 거죠. 아이들은 계속 그걸 피해를 받고 자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자꾸 나중에는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의 머릿속을 잠식한 상처인 걸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나? 꿈도 잊으려 계속 꿈이 나타나니까 3시간 자고 일어나면 악몽 꾸면 땀이 식은땀이 막 나면서 깨미다잖아. 초등학교 때 제 엄마한테 여기서 밟혔어요. 다짜고짜 눕혀놓고 밟혔어요. 근데 아버지 그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해가지고 애졌겠다. 이 집 자체 그 집부터 시작해갖고 이봐 다 맞았던 장소예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끔찍한 기억. 그것이 그를 사로잡은 지독한 분노의 정체이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분명
분명 아버지의 잘못에서 시작된 분노였고 폭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긋난 화풀이는 무서울 만큼 빠르게 엄마를 전염시켰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였던 아들은 가해자가 되어 복수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단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끔찍한 분노의 대물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동생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니까 나중에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결국은 나보다 이제 강해 보이는 사람을 모방하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형이죠. 이대로라면 남자의 분노를 동생이 그대로 물려받게 될 거라는데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12살 차지원이라고 해요. 동생 주현이보다 1살 많은 어린이. 그리고 3살 어린 어린이와 함께 했습니다. 싸웠는데 뭐 시원이 그대로 싸웠는데. 네. 먼저 자신보다 1살 많은 형과의 젠가 쌓기에 도전한 주현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1살 많은 어린이가 일부러 젠가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주현이. 이번에는 공동 젠가 쌓기에 도전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실수를 가장해 젠가탑을 무너뜨렸는데요.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까요? 포기합니다 하고 이상하리만큼 순종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보다 어린 동생과 함께일 때는 어떨까요? 공동으로 젠가 벽 쌓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거 한 칸만 더 쌓으면 끝이야 이제. 좋았어 넷째. 그런데 자신의 벽이 조금 무너지자 주현이가 먼저 쌓고 있던 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냥 재미로. 그리고 자신보다 어린 친구가 혼자 묵묵히 젠가를 쌓자 장난치는 듯하며 그걸 모두 무너뜨려 버립니다. 나이가 많은 형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강압적인 모습인데요. 게다가 이번엔 다른 장난감으로 어린 친구를 위협합니다. 강자 앞에선 자신을 감췄던 아이, 약자 앞에선 가감없이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주현이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이대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자라난다면 10년 후라면 제2의 상민이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섭게 전염되는 화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낼 때마다 분비되는 분노 호르몬 때문에 뇌가 쪼그라들고 기억력과 인지력은 떨어지고 폭력은 더욱더 거칠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란 이름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고 아픈 위험한 존재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분노를 멈추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상민 씨의 분노 조절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선 상처 입고 닫아놓은 마음속 트라우마를 벗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시죠. 저한테 잘해준다고 했는데 못 미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엄마는 그것도 안 들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애 더럽히는 최선이가 먹는 기라 그 대답만 해.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줄 몰라서 상민아 미안해. 엄마는 너 계속 핑계 대지 마라. 이빨 깐소리 하지 말라 했다 내가. 넌 네 말. 두 눈에 눈물이 고일 만큼 아픈 말, 그걸 토해내기까지 10여 년. 아들은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렸을 때 중3 고1 때부터 내가 집에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온대? 네가 맞는 꿈을 안 꿔봐서 몰라 이거거든. 그리고 그 말은 자신의 잘못인지도 모른 채 아들을 원망해온 엄마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초등학교 내 아직 전화할 때 피 먹는 때까지만 하는데 너한테 니가 나 때려 얘 한번 말라 죽었나? 얘 한번 말라 죽었나? 폭력의 아픔은 10여 년 동안 꾸깃꾸깃 짓눌러온 분노의 앙금은 짧은 대화로 지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인 모자를 떨어뜨려 놓으면 분노의 씨앗도 사라질까요? 그런데 그때 남자의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JTBC의 위험한 마음이라고. 엄마를 대신한 치유법을 상의 드려봤는데요. 그런데 결론적 말씀드리면은 김상민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로서 클리어 의무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돼서 상관없어요.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뜻밖입니다. 네, 상민 씨가 나름대로 지금 좀 되게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저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제자리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결부시키지 마시고, 자기가 더 가지고 싶으면은 지가 알아서 본쳐야 되지. 전화 좀 줘보세요. 나와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나와놓고. 또다시 버려진 남자. 그가 쉴 곳은, 사랑받을 곳은 없는 것일까요? 너 아빠 안 만났나? 그런데 그날 밤 큰아빠 경찰한테 역 깨끗이 떠먹고 술에 취한 상민 씨가 엄마를 찾습니다. 가족간에 화해고 내가 처음으로 화가 아닌 공감으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했으니까 그걸 일단 풀자고 만나서 풀자고 얘기했어. 네가 전화를 그렇게 했나? 아빠 전화 왔더라. 걔님을 통하고 내 전화를 나갔겠어. 그럼 어떻게 근데 먹어봤어? 만나서 얘기하자. 싫은데. 아들의 표정이 전혀 없이 편안해 보입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드디어 그가 쉬고 있습니다. 말 포함 지른 거고. 미워도 엄마라는 걸 그는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그를 위한 치유는 가족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라 맞지? 고수 스님이나 그게 안 믿어요. 미안한 생각하고 아버지는 그밖에 없어. 엄마하고의 어떤 상처받은 부분을 좀 면담을 하고 가족 치료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가지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시도해볼 만할 것 같아요. 뭐 내가 화를 내는 방식, 분노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을 조금 각자 우선 배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막내 주연이를 위한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쓰고 싶은 거를 쓰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해보자. 주연이는 미술 치료를 통해서 당당한 자기 의사 표현을 배워보려 합니다. 가을은 어떤데? 가을은 겨울이 제일 쉬워? 네,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주로 별로 안 하고. 우리 입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그러고 예전 다른. 그날 밤 엄마도 치료를 위해 한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먼저 아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부터가 치유의 시작인데요. 가다듬으시고요. 어떤 동작, 어떤 포즈. 누워있어요. 집에 있구나. 상민아, 네가 집에 있어서 참 좋구나. 한번 해보시네요.
하고 좋구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속이 답답해 오는데요. 그 말이 그렇게 힘드세요? 자, 제가 봤을 때 우리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제가 뿔뿔 떨려요. 저기 가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어머니. 무서워하는 아드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강의가 있어요. 방 안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달려올 것 같아. 달려올 것 같아, 호랑이가? 괜찮아요. 방 안에 아들이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차오를 만큼 두렵습니다. 마누라 마누라 열내지마 마누라 열내지마 아내에게 좋다 여자에게 좋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황후 백수호 선호식품. LTE를 새로 보면 산유국의 에너지를 수출하다. 와우 이노베이션 유전을 수출하다. 이노베이션. 미래 에너지를 수출하다. 와우 이노바션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수출하다. SK 이노베이션. 남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피부 챙기는 거. 근데 이거 쓰고 피부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페멘 바이오 에센스. 남자들도 3위로 듣게 해주세요. 피부 좋아졌다는 말. 괜찮아요. 방 안에 아들이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차오를 만큼 두렵습니다. 호랑이. 10년간 쌓였던 아들에 대한 공포심을 단번에 극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호랑이 잡는 쇠망치예요. 자, 한번 자 때려보세요. 호랑이 보고 자 해보세요. 하지만 자신이 변해야 아들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만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상민이에 대한 부분을 선을 딱 꺼놓고 거기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넘어오면 다친다. 딱 38선 끄듯이 선을 꺼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민이가 더 그 선을 넘어오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의 치유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엄마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그렇죠. 싫지만은 그래 한번 보세요. 아무 아니고 엄마. 그것이 엄마의 영상임을 알고 일단 싫어하는 내색부터 내비치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피하는 것은 남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애써 피하려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 지금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눈은 엄마를 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은 자신의 귀에 담은 상민 씨. 엄마의 목소리가 그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분노를 조절하는 쉬운 방법부터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쉬우세요. 숨을 고르는 게 쉬우세요. 숫자를 세는 게 쉬워요. 자, 그럼 베란다로 가시는 거예요. 베란다에 가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 하고 짜증나, 화나, 말로 표현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 검도 도장을 찾은 남자. 이 등줄하고 들어오고 일찍 좋아. 자, 세다면은 제자리 이제까지는 폭력으로만 풀었던 분노를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어둠의 벽 아래 서서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구석 내가 다 박살낼 수가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가족이라는 내 편이 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첫 발걸음입니다. 한 발 더 내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부르는 세상입니다.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화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절하지 않은 화는 억누르지 못한 분노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기에 상민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참고 인내하며 진짜 나를 찾아낼 것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한테도 공황장애가 왔어요. 매 순간이 내가 죽는 느낌이에요. 매 순간이. 그래서 사실 되게 무서워요. 그 순간에 사실 되게 무서워서 이러다 죽는구나? 가족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멀쩡한 나까지 같이 사고 나겠더라고요. 이제 이 가족은 소통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겠습니다. 언제까지 분노 조절 당의 문제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숙제만으로 남겨둘 수 없으니까요. 무한 경쟁 시대, 이해보다 오해가 앞서는 어른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처받은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분노 조절 교육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분노의 슬픈 되돌이표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젝트 위험한 마음,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